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더 하고요. 자, 그리고 과목별 난이도에 대해서 그 말이 좀 많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 모 인강 사이트에서 합격자 기준, 그러니까 이제 1회부터 20회까지죠. 20회 시험 누적 합격생 기준, 가장 이제 시험 치고 나면은 그 과목별로 합격자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실천론 과목이 압도적으로 제일 쉽고 만점도 많이 나오죠, 여기서. 그 다음에 조사론 과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점수 제일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법제론하고 정책론이 공동 2위죠. 조사론이 가장 어렵고 법제론, 정책론이 공동 2위죠. 그래서 그 공부 기간, 공부 시작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순간부터 공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저는 법제론부터 공부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과목별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시험 순서를 봤다시피 인행사, 조사론, 실천, 기술, 지사, 법제, 행정, 정책 이런 순서대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공부해도 되긴 하지만 연관성이 있는 과목들끼리 묶어서 공부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법제론과 정책론은 법제론 공부해 두시면 정책론의 4분의 1 내용이 겹칩니다. 무려 4분의 1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물론 문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법제론에서 나오는 문제와 정책론에서 다루는 문제가 좀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 문제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한 6분의 1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론도 여기 법제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2교시 과목이 실천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하지만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이 세 가지: 법제론, 정책론, 지사론. 특히 법제론, 정책론은 쌍둥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통점이 많죠.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한 번에 연결해서 묶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인행사 과목, 그 다음에 기술론, 실천론 과목, 역시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인행사에 나오는 프로이트, 그 다음에 에릭슨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사회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론에서 반복이 되고 또 실천론에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특히 인행사하고 기술론은 연관이 많이 되고, 기술론이 아까 제가 은근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론이 이 정도 이제 위치에 돼 있는데, 기술론이 쉽지 않습니다. 2교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행사 공부부터 하고 기술론, 실천론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시고요. 행정론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시설의 장이고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직원 월급을 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대표다 생각을 하고 이 행정론 과목을 대하는 순간부터 행정론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행정론이. 저는 몇 점을 받았죠? 21점 받았네요. 공부 거의 안 했습니다, 행정론. 21점 받았고, 조사는 제일 어렵다 그랬죠. 21점. 똑같은 21점이야. 저 조사론 공부, 행정론에 한 4배 한 것 같아요. 4배 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조사론 공부하는 거 이제 합격을 위해서라면, 공부를 그렇게 찝어가지고 핵심만 공부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조사론 공부, 시간 투자를 저처럼 많이 하시면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조사론 가장 어렵고 공부하다 보면 화가 많이 나는 그런 과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론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논문을 쓰는 과정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면 돼요. 논문 쓰는 과정. 석사나 박사 가서 논문을 쓰게 되죠. 논문 쓰는 과정. 논문을 쓰려면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해야 되고, 연구 주제 정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기록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조사론의 전부예요.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조사론 방법은 그 앞부분에 필수적인 알아야 되는 기초 상식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사료 관리라던가 이런 그 단일 사료 관리라던가 그 다음에 그 욕구조사 방법들, 매번 시험에 나오는 방법들 있죠. 그것만 공부하시면 그 A4지 기준으로 한 2장 분량의 그것만 딸딸 외우시면 아까 목표했던 점수 5점, 뭐 5점 이상 충분히 나오죠. 그것만 외우시면 책 전체를 보지 않고 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건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자, 제가 법제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사회복지사 카페와 간호조무사 카페에 이제 자료 올려드렸죠. 그거 제가 하나하나 타이핑을 쳐서 A4 자료를 출력을 해서 누워서도 보고 그 다음에 짬이 날 때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범위가 너무 많아요. 법제로는. 자,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법제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 부분은 제가 추천 강사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안 좋은 강사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강사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저는 시대 에듀의 기출문제집이 너무 좋았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 문제집 사면 어떻습니까? 앞부분에 문제가 있고 제일 뒷부분에 해설이 있죠. 그런데 이 시대 에듀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집, 이게 6개년인가요? 네, 6개년 이제 기출문제집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시험 문제, 오른쪽에 해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가 되겠죠. 기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정답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눈으로 왼쪽에 있는 문제를 풀고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정답 해설을 봅니다. 이게 가능하죠. 왔다 갔다 앞뒤로 할 필요 없고, 그래서 공부할 때 왼쪽 문제 보고 오른쪽 해설 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오른쪽 해설을 가리고, 뭐 가릴 필요도 없죠. 왼쪽 페이지만 보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정답 해설 부분에 이제 A4지로 가려 놓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지. 한 페이지에 있는 뭐 기출 문제가 예를 들어 한 5문제다. 5문제 정도 됩니다. 6문제 되는데 5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5문제 해당하는 이제 정답 해설을 풀었죠. 눈으로 풀기도 하고 손으로 풀기도 하고 해서 너무 정말 효율적으로 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설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이 있죠. 각 출판사에서 만든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합격이니까요. 모의고사 문제집은 추천드리지 않고 기출 문제집만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집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기본서가 있죠. 자, 기본서. 어떤 분은 기출 문제집만 봐서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1급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를 낼 때 가장 어렵게 내는 방법이, 출제자 입장에서 가장 어렵게 내는 방법이 어떻게 내냐면 사례로, 지문으로, 예시문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과목 중에 예를 들어 기술론을 볼까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A 가정이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문으로 써요.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그 다음에 딸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문제를 쓰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선택하라.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렵죠. 문제 쉽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 이와 같은 방법이나 모델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 성격 같은 거, 비슷한 거 4개 묻고 하나 묻고 이런 거면 굉장히 쉽죠. 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예시 지문 형태로 나오는 문제는 어렵다.
이거 대비하려면 기출 문제집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기본서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강사 선택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